연이은 논란으로 체육계가 시끄러운데요. 결국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와 체육회가 잔잔한 갈등을 빚고 있었지만 이렇게 겉으로 터지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문체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이기흥이 불만을 대놓고 표시하며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발표했는데요. 현재 체육회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역대급으로 이 예산안이 많은 관심을 받았죠. 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했는데요. 이 예산안이 공개되고 파격적인 문체부의 행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육회는 매년 문체부에서 4,200억 원가량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각 종목과 시도 체육회에 교부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사실상 문체부가 예산 집행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거나 다름없죠. 일명 체육회 패싱인 겁니다. 체육회 패싱은 종목 단체 예산 집행까지 연이어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문체부는 원칙에 따라 종목 단체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행보를 쭉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과 다름없죠. 이에 체육회는 꽤 열이 받은 건지 바로 반발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숙 대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면서 근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예산 집행권을 내주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체육회가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물러날 문체부가 아니죠. 문체부 측은 3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인데요. 체육회가 법을 들먹이며 예산 집행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그대로 다시 돌려준 겁니다. 이어 4,200억여 원의 예산과 별개로 축구나 야구 등 이런 종목에 1,000억 원 이상을 직접 지원한다며 예산 개편은 문체부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체육회 측의 주장은 문체부와 기재부 법률을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의 예산을 단지 문체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체육회의 현재 사태를 모두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체육회가 여기에 반발하는 것까지 모두 막는 겁니다. 체육회가 주장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바로 체육단체 육성인데요. 체육회는 문체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체육회 회장은 투표로 선출되지만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결국 체육회는 문체부의 통제를 받는 단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문체부가 체육회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큰 논란이 생긴 만큼 문체부가 법대로 체육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체육회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회원 종목 단체와 국가대표 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종목별 사무처장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런 이기흥의 행보는 문체부 예산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를 과시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2016년에 당선되어 올해로 8년차 2선째죠. 임기는 올해 종료되고 내년 1월에 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정관은 지난 7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기흥이 미리 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문체부가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는데요. 이기흥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계 인사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기흥 체육회장은 스포츠나 불교 쪽의 인맥이 두껍다며
장악력이 큰 사람이라 삼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체육협회장인 만큼 스포츠의 인맥은 두껍겠지만 불교 쪽은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불교계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아 이 부분을 집중 취재한 방송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기흥 체육회장의 비리가 한 번 더 밝혀지기도 했죠. 후원을 많이 해준다는 걸 이유 삼아 체육회의 예산으로 불교계 종사자들을 해외 올림픽의 참관인으로 데려가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미 불교계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마치 현재 종사자인 척 속여서 데려가기도 했던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기흥이 체육협회장을 다시 연임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재발할 것 같은데요. 바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사선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비난을 받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선 연임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허가가 있으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말로 공정하다면 정몽규 회장의 제출만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과 연임뿐만 아니라 감사와 확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축구협회와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폭로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는 9월 내로 빠르게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훈련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미 이기흥 회장은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체육계를 이기흥 회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된 인천공항 환영식이 회장의 한마디로 취소되었고 대통령이 참가한 공식 환영 행사에서도 건배사를 대한체육회장이 아닌 대한양궁협회장이 맡았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이기흥 회장이 선발한 민폐 응원단도 이슈가 되었고 고의적인 메달 목표치 하향 발표 등 올림픽 관련 문제는 물론 이기흥 회장의 이전 사업체 먹튀 유혹과 가족의 세금 체납, 개인 비리까지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기흥 회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사실 이 욕심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터진 것뿐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는 연임을 거치며 스스로를 추천해 IOC 위원 자리까지 꿰차면서 이미 권력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치인의 비서관 출신답게 체육계와 불교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력한 인맥을 구축했고 조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무총장 공모 결과를 무효화시켰는데 사무총장이 반이기흥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체육계의 염원이었던 국가체육정책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당연직 위원이 사표를 내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민간 공동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흥은 벌써 8년을 연임하며 일명 고인물이 되었는데요. 고인물이 부패한 것이 드러나며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이를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에 권력자가 장기간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기흥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또다시 연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각종 판공비, 특별보좌관 선임 등 막강한 인사권과 이권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말을 남용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인사들은 체육계 내외에 정말 차고 넘칩니다. 수입도 없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이익과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기흥의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발언이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책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